내 이름은 타치바나. 현재 한창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쿠로키라고 해요. 유리랑은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토쿠사예요. 타치바나입니다. 전 유리예요. 에트라여대 다니고 있고요. 이쪽은 제 친구인 안녕하세요, 아카네예요. 유즈리아입니다. 우와, 셋 다 완전 예뻐. 좋아요. 그럼 건배할까요? 네. 건배. 이날 난 친구들의 소개로 동갑인 여자애들이랑 소개팅을 했다. 저기 여러분들은 어떤 일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건축 설계사 쪽으로 가려고요. 전 엔지니어로 이미 내정된 상태예요. 전 인테리어 설계 쪽 회사에 다닐 예정이에요. 정말요? 잘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아카네, 그래서 너무 예쁘다. 나는 셋 중에서도 특히 가장 밝고 활발한 아카네한테 마음이 갔다. 1시간 뒤. 이제 더 못 마셔. 취한다. 좀 빠르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팔까요? 그래요. 너무 늦으면 위험하니까요. 저기 혹시 토쿠사 씨 번호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도 유즈리아 씨 번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럼 저도 아카네 씨. 나 지금 폰 꺼내기 귀찮은데. 뭐야? 나만 까인. 그나저나 나 혼자 집에 어떻게 가지? 저기 타츠마나 씨, 나 집까지 데려다주면 안 돼? 데려다 줘. 안 돼? 아니요. 당연히 되죠. 아카네 쟤도 참. 야, 타치바나. 오늘 알게 된 사이니까 절대 딴짓하면 안 된다. 맞아. 무슨 일 생기면 유리 볼 낯이 없어져. 알지. 데려다 주기만 할 거야. 저흰 이만 가볼게요. 괜히 둘만 먼저 보냈나. 그런데 데려다 주고 나서 오, 여기가 아카네 씨네 집이구나. 그럼 푹 쉬세요. 벌써 가는 거야? 그럼 잠시만 있다가. 이때 이미 난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아카네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 후 나랑 아카네는 사귀게 됐고 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취업 준비도 착착해 나갔다. 그러나 저 목걸이 너무 예쁘다. 하지마나, 나 저거 사주라. 근데 일주일 전에도 가방 사줬잖아? 저거까지 사기엔 돈이 좀... 사귀게 돼서 한 건데 아카네는 낭비가 심했고. 뭐? 사랑하는 여친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하잖아. 아니 뭐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거야? 성격도 막무가내였다. 알겠어. 대신 이번 달은 저게 마지막이다. 사랑해. 그래도 예뻐서 다 들어주게 된다니까. 난 진짜 바보야. 8만 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항상 내 지갑은 가벼웠지만 다행히 하늘은 내 편이었다. 갑자기 왜 그래? 돈이라도 주었어? 됐어. 카치라 설계사무소 서류 통과됐다고! 오! 축하해 타치바나. 면접만 잘 보면 되겠네.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올 거야. 파이팅 타치바나. 난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카츠라 건축설계사무소 서류 심사에 통과해 면접을 보게 되었다. 얼마 뒤. 오늘 이렇게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이사인 카츠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타치바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타치바나 씨,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건설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사에서 지은 건물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언젠간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 설계사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설계사가 되어도 귀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쭉 여기서 일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욕과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난 오랜 꿈이었던 회사 면접에서 내 모든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과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치바나님의 면접 결과는 합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난 꿈에 그리던 카츠라 설계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축하해, 타치바나. 잘됐다. 거기 사장님이 네 마음을 알아주셨나 봐.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좀 이따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내일 아카네한테도 말하면 엄청 축하해주겠지. 다음 날. 진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 대박이다. 축하해. 다 네가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야. 고마워. 그치. 근데 연봉은 괜찮아? 회사는 어딘데? 연봉 나쁘지 않지. 부끄럽지만 내가 합격한 데는 카츠라 설계사무소야. 카츠라? 카츠라 설계사무소. 카츠라 이꼴 가방 만드는 공장, 사무소 이꼴 어디 시골 동네에 있는 낡고 작은 사무소. 뭐라고? 부여! 난 용납 못하겠어. 뭐? 어디가 구리단 거야? 엄청 좋은 데라고. 난 싫어. 상하이 붙은 촌스러운 작업복에다 먼지 쌓인 헬멧 쓰고 일하는 거잖아. 그런 거지 같은 일 하지 마. 와? 뭐가 거지 같은 일이란 거야? 그리고 애초에 너 작업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뭐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무튼 그런 구린 회사 가지 마. 내가 부끄럽단 말이야. 웃기지 마. 네가 부끄럽고 말고가 뭔 상관이야? 난 꼭 그 회사에 다닐 거야. 뭐? 그럼 헤어져. 난 그딴 거지 같은 남친 필요 없으니까. 그래, 나도 너 같은 여친 이제 없어도 돼. 이렇게 나랑 아카네는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졌다. 아우씨, 그 자식. 말을 뭐 그따위로. 원래 그렇게 쓰레기 같은 애였어? ATM 취급당했을 때 깨달았어야지. 여자들은 카츠라 설계사무소라고 하면 어떤 데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긴 해. 맞아. 근데 이 건물도 카츠라 설계사무소에서 지은 거잖아. 맞아. 완전 대기업인데. 그렇다. 친구들 말대로 카츠라 설계사무소는 300년도 훨씬 전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다. 난 처음부터 대단한 회사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아카네 같은 요즘 여자애들 중엔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걔 본성을 알았으니까 됐지 뭐. 그래, 맞아. 그나저나 결국 그 소개팅에서 잘 된 건 토쿠사뿐인 거지? 유리랑은 어때? 걔 되게 괜찮지 않아? 나한테 아까울 정도야. 쿠로키 넌? 유주리아 씨랑 번호 교환했었잖아. 그게 그 뒤엔 잘 안 돼서 요샌 연락 아예 안 해. 근데 사실 나 어제 같은 과 여자애한테 고백받았다. 뭐라고? 한편 그때 그래서 내가 먼저 차버렸어. 그 자식 여러 가지로 이용해먹기 편해서 좋았는데. 카츠라 설계사무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
내 남친은 그런데 말고 좀 더 멋있고 큰 회사에 다녀야 된다고. 저기 아카네, 카츠라 설계사무소 말이야. 이름은 설계사무소지만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야. 어? 그리고 저기 지금 짓고 있는 큰 빌딩에도 카츠라 설계사무소라고 적혀 있잖아. 건축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장 기업이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연봉도 장난 아닐걸. 바보. 그 호. 타치바나, 진짜 미안해. 나 네가 붙어 다는 그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데인 줄은 전혀 몰랐어. 그리고 그때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기분이 좀 그랬거든. 나도 모르게 화풀이를 했나 봐. 아무튼 타치바나, 너 진짜 대단해. 그렇게 엄청난 회사에 합격하다니. 나 진짜 멋진 사람이랑 사귀었던 거구나. 뭐 땡큐. 그래서 말이야, 나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안 돼. 끊을게. 뭐야? 내가 기껏 부탁까지 하는데. 그래, 됐어, 이 멍청아! 참나. 어떤 데인지 아니까 태도 바꾸는 것 좀 봐.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네, 여보세요. 갑자기 죄송해요. 저 유즈리아예요. 전에 아카네랑 유리랑 같이 소개팅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유즈리아 씨요? 네, 타치바나 씨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 쿠로키한테 번호 받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저한테 사과를요? 왜요? 아카네 때문에요. 오늘 아카네한테 들었거든요. 타치바나 씨랑 싸우고 헤어졌다고요. 근데 전 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유리랑 같이 막 뭐라고 했죠. 그런데도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서 제가 대신해서라도 사과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유즈리아 씨가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사실 저 그때 타치바나 씨랑 번호 교환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날은 아카네한테 양보한 거였어요. 그렇게 몇 주 뒤 나는 유즈리아랑 사귀게 되었다. 진짜 최고야. 아카네처럼 막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억지 부리지도 않고 늘 침착하고 조심스러워서 기쁨도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유즈리아랑 사귈걸. 태세 전환 진짜 빠르네. 근데 유즈리아 씨가 타치바나를 좋아했을 줄은 몰랐어. 그럼 이제 우리 다 합격한 거니까 다음에 여친 데리고 다 같이 데이트하러 갈까? 그거 좋다. 그래, 가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야. 유리, 넌 다음 달 주말에 시간 괜찮아? 괜찮아. 아마 유즈리아도 될 거고. 그나저나 깜짝 놀랐다니까. 타치바나랑 유즈리아 씨가 사귈 줄은 몰랐는데. 그치. 절대 말 못해. 이게 전부 유즈리아 계획대로 짜여진 일이었다는 걸. 뭐? 유즈리아, 너 타치바나랑 사귄다고? 응? 갑자기? 아카네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괜찮아. 걔가 화내도 뭐 상관없어. 그리고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이러려고 했었어. 나 처음부터 타치바나를 찍었었거든. 근데 왜 아카네한테 양보한 거야? 양보 같은 거 아니야. 아카네 걔 성격상 분명 타치바나랑 부딪힐 줄 알았기 때문이지. 난 거지 같은 남친 필요 없어! 그래서 타치바나가 차여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를 노리려고 했던 거야. 그 사이에 대기업에 취직까지 됐으니까 더 좋고. 타치바나 씨랑 번호 교환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때까진 내 계획대로 된 거랄까.
라고 말 못해. 절대 말 못해. 아, 뭐 둘이 잘 될 거야. 그치. 누가 내 얘기하나? 내 이름은 아카네.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일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랑 나,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까지 총 5명이고 아빠는 일반 회사원,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때 나는 울분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 망할 쌍둥이 동생놈들 때문이다. 이 자식들, 아카마치랑 타치바나는 엄청난 개구쟁이들이었는데. 아, 진짜! 이게 다 뭐야! 야! 깨끗하게 다 정리해놔. 안 그럼 못 나갈 줄 알아? 원래부터 이랬는데? 그치, 타치바나? 맞아, 처음부터 더러웠다고. 이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반성하는 법이 없는 녀석들이었다. 다행히 부모님은 제대로 된 분들이셨기에 그 애들을 감싸고 돌거나 봐주는 일은 없었지만. 잘못했어, 안 했어? 채. 그래도 옛날부터 누나였던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미안하다, 아카네. 동생들이 열이 나서 내일 동물원에 못 가게 됐어. 저렇게 잘 뛰어노는데? 게다가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싫어도 그 애들을 상대해줬어야 했다. 누나, 여기서 나랑 놀자. 누나, 나랑 놀자. 누나, 이쪽으로 와. 그만해, 발 빠지겠어. 아무튼 그렇게 난 어릴 때부터 이 장난꾸러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오늘 유리랑 놀려고 했는데. 그런데 좀 컸다고. 야, 너네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나 녹화해둔 드라마 볼 거니까 빨리 비켜. 에? 뭐래, 못생긴 못생긴 게. 뭐? 이러고 있다. 이 누님의 은혜에 감사하진 못할 망정 무시하고 욕이나 해대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놈들한테 엄벌을 내릴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 자식들 찍소리도 못하게 할 만한 거 뭐 없나?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계속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아, 그래, 그거면 될지도 몰라. 그렇게 나는 한 가지 작전을 떠올렸다. 뭐냐 하면, 야, 너희! 계속 그렇게 까불면 붕대 인간 나타난다. 뭐? 붕대 인간? 그래, 무서운 이야기로 겁을 줘서 조용히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붕대 인간은 말이야, 얼굴이랑 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있고 까만 모자에다 긴 코트를 걸치고 있어. 옛날에 동네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는 바람에 그 남자의 집이 다 타버렸고 그 사람도 죽다 살아났을 정도로 큰 화상을 입었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장난꾸러기 꼬맹이들을 아주 싫어하게 돼서 그런 녀석들을 보면 바로 잡아간다고.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야 당연히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도끼로 2번 다시 장난을 못 치게 양손을 절단해버리지. 그러니까 너희도 좀 얌전히 놀아. 언제 그 붕대 인간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았지? 알겠어. 미안해 누나. 타치바나, 화장실 같이 가죠. 너무 겁줬나? 효과가 확실했는지 동생들은 꽤나 겁을 먹고 금세 얌전해졌다. 사실 붕대인간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생각보다 더 무서워해서 양심이 좀 찔렸지만 그래도 금방 잊을 줄 알았다. 아무튼 당분간은 조용하겠네. 이제야 숙제 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야, 너네 붕대인간 알아? 그게 뭔데? 그래서 잡히면 도끼로 양손을 잘라버린대. 검정색 모자에다가 긴 코트를 걸치고. 내가 지어낸 붕대인간 이야기가 나중에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만다. 몇 달 뒤. 야, 너 붕대인간 얘기 들었어? 들었어. 너무 무섭더라.
잡히면 손이랑 다리 다 잘라서 산채로 불에 태워버린대. 겁나 무섭다. 놀랍게도 붕대인간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동네의 도시전설로 퍼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이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화장실 휴지 귀신이나 빨간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퍼진 거겠지.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아카네! 나 안 무서웠어? 엄마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데리러? 왜? 옆 동네에서 나타났다잖아. 그 붕대인간 말이야. 뭐? 점점 일이 커져갔다. 스스키네 집 근처에서 붕대인간 나왔대. 진짜 무서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정보가 있어. 내일부터 집단 하교를 실시합니다. 하교 후에는 되도록 밖에 나오지 말고. 나 체류 스프레이 샀어. 나도 방법 보조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 동아리 활동은 당분간 중지다. 다들 집에서 각자 연습하도록. 어떡하지? 일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소문으로 들은 그 수상한 사람이 뭐든 상관없었다. 이제 와서 사실을 말했다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 게 훨씬 무서웠다. 어차피 관종이 재미로 붕대인간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걸 텐데 뭐. 빨리 좀 사그라 들어라. 제발 붕대인간 얘긴 이제 좀 잊으라고. 아카네! 아 유리, 같이 가자. 요즘은 혼자보단 둘이 다니는 게 좋아. 아, 그렇지.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우려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응? 아, 또 내 만화책 없어졌잖아. 아, 동생들이 가져갔겠지. 요샌 좀 철들었나 했더니 아카마츠 타츠바나! 없네. 그날 부모님은 회사에 가셔서 집엔 나랑 동생들밖에 없었다. 설마 밖에 나간 건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가놓을 수가 없어서 재미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야! 아카마츠! 타츠바나! 아무리 코스프레한 사람이라도 애들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엄마한테 혼나겠지. 아,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얘들아! 빨리 집에 가자! 공원이 아닌가? 설마 공원 화장실? 얘들아! 여기 있어? 왜 하필 이런 때? 붕대인간? 소리가! 멈춰라! 우리 누나한테 손대지 마. 아카마츠, 타츠바나! 이거나 받아라. 도망쳐! 누나 빨리! 그 후 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신고해 주신 덕에 붕대인간은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들한테 체포되었다. 아카마츠, 타츠바나,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말 안 하고 놀러 나와서 미안해. 우리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범인도 그냥 장난이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도끼로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냥 겁만 주려고 들고 있었다라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내가 멋대로 생각해낸 이야기를 진짜 실현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니. 너무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그건 바로 누나! 걱정 마. 붕대인간은 이미 잡혔으니까. 그렇지만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나를 지켜줄게. 얘들아. 왜 그래 누나? 아직 무서워? 미안해 얘들아. 동생들은
내가 자기들을 골려줄 목적으로 지어낸 인물한테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세상 이 애들은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 붕대인간 얘기를 시작한 사람이 너였구나. 네, 죄송해요. 누나가 거짓말한 거야? 근데 실제로 있었잖아, 붕대인간. 그 사람은 소문을 듣고 나타난 거야. 아카네, 네. 동생들한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준 게 잘한 행동은 아니야. 네, 잘못했어요. 하지만 네가 나쁜 사람이란 건 아니야. 진짜 나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애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실제로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그 남자야.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잘못한 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건지가 문제지. 그리고 그것보다 아빠랑 엄마가 우리 딸 스트레스를 좀 더 빨리 눈치채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도 아카네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도 누나가 싫어하는 짓만 해서 진짜 미안해. 얘들아, 나야말로 미안해. 앞으로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러자. 응, 화해했다. 이렇게 나는 동생들이랑 화해했고 붕대인간이 잡힌 뒤로는 소문도 잠잠해져서 사건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동생들은 여전히 개고쟁이지만 전처럼 건방지게 굴진 않는다. 좀 이따가 나 드라마 봐도 돼? 알겠어. 5분만 기다려줘. 그리고 나도 2번 다신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다. 겁주고 싶은 상대도 없을 뿐더러 내 말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그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쿠로키, 40대 회사원이다. 현재 나는 아내와 2 아이들과 함께 넷이서 살고 있다. 잘 먹겠습니다. 아카마츠, 학교에선 별일 없니? 응. 아들은 중학생이고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한다. 요새는 사춘기가 왔는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침 연습도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 대회 나가서도 파이팅이야. 하지 마. 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럼 아빠도 알지. 초등학생인 딸은 여자 축구부인데 곧 대회가 있다. 요샌 그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다. 엄마 아빠 대회 날에 나 응원하러 올 거지? 물론이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반찬 잔뜩 넣어서 도시락 싸들고 갈게. 이렇게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온하기만 하는 우리 집에 불만 따윈 없었는데. 아 맞다. 여보. 응? 있지 사실 다음 주 금요일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또 한잔 하자는 말이 나와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 또야? 아, 그래. 고마워. 뭐 입고 가지? 월급도 들어왔으니까 새 옷 좀 사볼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바로 아내였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보시다시피 아내는 겉으로 보기엔 아직 젊다. 예쁘고 몸매도 좋은 데다 너희 엄마 엄청 예쁘시다. 일도 집안일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정말 완벽한데 애석하게도 너무 매력적인 탓에 언젠간 아내가 날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응? 너무 예쁜 걸 어떡하라고. 숙제 다 했어? 남자가 안 꼬일 리가 없잖아. 얼마 전 반상회에서도 집적되는 인간이 있었는데. 아카네 씨 너무 예쁘다. 나 어때? 게다가 근무처를 바꾸고부터는 아내가 밤에 외출하는 빈도가 늘었다. 그것도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말이다. 부부관계에 문제도 없는데 이런 의심을 하긴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안 불안한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너한테 아카네는 내 어디가 좋은 거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도 많을 텐데. 응? 이런 식으로 요새 내 마음속에선 아내를 향한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여보는 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뭐? 또 그 소리야? 100번도 더 얘기해줬잖아.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귄 인간이 쓰레기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당신은 자상하고 신사답길래 좋아하게 된 거라고. 아니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게 말이야. 자상하고 신사다운 남자는 세상에 많잖아. 그런데도 왜 하필 나를... 아 진짜! 평소엔 믿음직스러우면서 내 얘기만 나오면 왜 자꾸 쫄보가 돼? 나 당신이 당신한테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 너무 싫어! 미안. 그래도 당신이 날 너무 사랑해서 안달복달하는 걸 보는 건 꽤 좋아. 막 이래. 됐고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얼른 자자. 잘 자. 잘 자. 완전 간파당했네.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아내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 느낌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몇 주 뒤 나는 지금까지의 고민이 전부 사라질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토요일. 아, 오늘 연습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강수 확률이 50%라니. 비 오면 연습 중지되겠네. 오늘 엄마가 보러 와준다고 했는데. 만약 연습 못하게 되면 집에서 편하게 쉬자. 그럼 난 동아리 갔다 올게. 그래, 우산 챙겨가. 우리도 슬슬 나갈까? 당신은 오늘 퇴근 언제 해? 저녁쯤? 밤에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녁 먼저 먹어. 알겠어. 우린 밖에서 점심 먹고 올 거라 점심시간 지나서 올 거야. 알겠어. 이렇게 아카마츠는 동아리 활동, 카린이랑 아내는 카린 동아리 연습을 위해 하나둘씩 집을 비우게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보자, 이제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나도 갑자기 월요일까지 끝내야 할 일이 생겨서 휴일을 반납하고 회사로 갔다. 그런데 뭐?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네, 일부러 출근까지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부장님. 그 일이란 게 사실 신입사원이 한 실수를 커버하는 거였으나 제가 어제 실수하는 바람에 부장님께서 휴일을 쉬지도 못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제 밤새서 다 끝내놨어요. 뭐라고? 그 직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혼자서 수정 작업을 다 해둔 것이다. 아니, 세상에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었는걸요. 아무튼 괜히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너무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후 확인 작업도 빨리 끝나 생각보다 훨씬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11시밖에 안 됐네. 시간이 붕 떴는데 어떡하면 좋지. 아, 그래. 나도 카린 연습하는 거 보러 가야겠다. 그 전에 집에 들러서 카메라도 챙겨가야지. 30분 뒤. 하늘이 아주 새까맣네. 비 온다. 아쉬워라. 연습 못하겠지. 그래도 일단은 가볼까. 문이 열려 있잖아. 누가 와 있나? 남자 신발. 나랑 아카마츠 건 아닌데. 심지어 두 켤레나. 이게 왜 여기? 대체 누가 온 거야? 방금 그 소리 뭐지? 분명 아카네 목소리였는데
설마? 아니야! 뭐야, 여기선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와이프가 외간 남자랑 심지어 셋이서. 역시 그런 점이 싫다고.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안 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부인, 오늘 진짜 남편 안 와? 밤까지 안 온댔어. 그 남자도 참 바보구만.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그러니까 나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이 날 좀 위로해줘. 아카네! 이런 데선 안 된다니까. 미안하다. 방해해서 미안. 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만 것이다. 방금 그 목소리는 아내가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든 아카마츠가 친구들과 보려고 틀어놓은 그렇고 그런 영상에서 나온 소리였다. 야, 방금 설마. 야, 망했다. 빨리 멈춰. 이런. 사춘기 아들이 부모한테 제일 안 들키고 싶을 장면을 정통으로 봐버렸네. 미안, 아카마츠. 뭐해? 여보. 아니 아무것도. 그냥 지금 아니 좀 복잡해서 뭐야, 저리 비켜봐. 안 되는. 왜 안 멈춰? 이 리모컨이라니까. 아카마츠 이 녀석! 너 카린이 언제 올 줄 알고 이런 걸 보고 있어? 심지어 당당하게 거실에서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됐으니까 너희 이만 집에 가, 얼른! 아빠 왜 그래? 오빠 왜 혼나는 거야?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좀 있어서 안 됐구나, 아카마츠. 그 후 아카마츠는 그런 영상을 거실에서 본 게 문제라며 아내한테 호되게 혼났다. 보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래도 볼 거면 방에서 조용히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린 동생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해? 잘못됐어. 최악이다. 참, 아카마츠가 왜 집에서 그러고 있었냐면 원래 오늘은 동아리 활동이 쉬는 날이었는데 아카마츠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 깜빡했다고 한다. 아, 맞다. 완전 까먹고 있었네. 뭐야, 기껏 주말에 나와줬더니. 그럼 우리 아빠 19금 영상 콜렉션 같이 볼래? 볼래. 볼래. 이렇게 해서 동아리 연습은 갑자기 영상 관람회로 바뀌었고 몰래 가져왔어. 오. 친구들 집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은 다들 늦게 온댔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하필 그게 유부녀 영상일 줄은. 근데 있잖아. 당신 거실 들어올 때 내 이름 부르면서 들어왔었지? 다 들었어? 똑똑히 들었어. 그때 당신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고 그랬던 거지? 맞지? 미안해. 역시나 요새 근무처 회식이 잦아서 설마 의심할까 싶긴 했는데. 자, 여기 응? 웬 폰? 맹세하건대 난 부끄러운 짓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봐.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야. 그냥 내 멋대로 의심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그냥 난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엄마. 그래.
지금까지 못 갔던 술자리에 자주 나가는 것뿐이라고. 미안해,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 괜히 생사람 잡지 마.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난 아내를 의심하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마 아카마츠일 거다.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미안해.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는 걸 보고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 말이 아카마츠 신발도 있었는데 그건 왜 몰랐대? 그때 내 눈엔 안 보였다고. 정말 내가 왜 바람을 피워?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미안해. 나야말로 아직 당신이 좋아서 매일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전달이 안 됐나 보네. 엄마, 나 배고파. 칼로리가 저녁은 샐러드만 먹고.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튼 날 의심한 죄로 한 달 동안 주말 집안일 당번은 당신이 해. 응, 알겠어. 이번 일로 아내한테 호되게 혼나서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만두 다 됐어. 아싸. 그나저나 그때 바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엄청난 아수라장이 펼쳐질 거라 예상했는데 혹시 아카네가 아들 입장에선 아빠한테 들켰어, 엄마한테도 들켰어, 망했다, 너무 쪽팔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 많이 먹어라. 내 이름은 유리. 대학교 2학년이고 수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학교 축제 준비를 위한 미팅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 재료비로 이 정도 매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부장님, 올해는 타코야키 말고 다른 거 팔면 안 돼요? 아니, 그치만 우리 동아리는 옛날부터 타코야키 포장마차만 했었어. 설비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긴 좀. 이 애는 1학년인 아자미. 아주 똑부러진 애지만 좀 난감할 때도 있다. 그건 바로 하지만 이왕 할 거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다른 데는 한 푼도 못 벌 정도로 아주 왕창요. 저희한텐 유리 선배의 요리라는 비장의 무기도 있으니까요. 또래답지 않은 돈에 대한 집착이다. 이건 학교 내에서도 꽤 유명해서 학식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소스들을 반찬 삼아 밥을 먹는다든가 교과서, 참고 서류는 전부 선배한테 물려받는다든가 하는 등 관련된 일화가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 결과 알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올해는 너한테 맡길게. 그치만 아자미, 이걸 바꿔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일절 손 안 댈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 생각이 있거든요. 반드시 작년 매상에 몇 배는 더 벌어오겠어요. 가자, 치치치. 응. 나 참, 자기가 돈 아끼면 아꼈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는 건데. 에이, 뭘 또. 항상 괴짜 취급을 받아 늘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 애는 방금 선배의 말을 듣고 기분이 더 가라앉은 듯했다. 나쁜 애는 아닌데 너무 강경해서 문제라니까. 유리 선배. 응? 전에 선배가 만들어주신 빵 먹고 저 엄청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실행하려면 선배의 요리 솜씨가 필요해요. 제 아이디어랑 선배의 실력만 있으면 교내 매출 1위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요. 꼭 성공시켜요, 우리. 큰일이네. 완전히 얘 패시에 말려버렸어. 그래도 뭐든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해보지 뭐. 이렇게 나는 아자미의 포장마차 개혁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떠맡게 되었다. 다음날, 사실 저 작년 축제 때 손님으로 와봤거든요. 선배들이 포장마차 하시는 것도 봤는데 타코야키를 미리 만들어 놓진 않으시더라고요.
뜨거울 때 먹는 게 맛있으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 근데 그 와중에 빨리 먹고 싶다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서 완전 엉망이 됐었지. 결국 예정보다 빨리 닫아서 재료도 남아버렸다니까. 남은 건 다 같이 먹었지만. 그래서 수익이 그 정도였군요. 그나저나 넌 뭘 하려고? 우리가 가진 건 타코야키 기계밖에 없는데. 내 요리를 좋게 평가해준 건 고맙지만 그렇게 크게 하긴 좀. 재료 리스트예요. 선배는 그거 보시면 뭐 만들지 바로 아시겠죠? 계란, 꿀, 핫케이크 믹스. 혹시 베이비 카스텔라야? 맞아요. 이걸로 하면 다른 설비도 필요 없고 차가워도 맛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론 선배가 해주시는 거지만요. 솔직히 불안했었는데 아자미의 의견은 나쁘지 않았다. 메뉴 선정은 물론이고 간판이나 포스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렉팅 솜씨를 발휘해 주었다. 그리고 축제 전날 918엔 이득이에요. 재료별로 제일 싼 마트에 가서 산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 여전히 돈도 아끼고 절약을 위한 노력도 아끼질 않는구나. 그럼요. 그래도 마트에서 깎아달라고는 하지 말아주라. 네? 왜요? 얘들아, 어서 와. 치치 선배. 좀 전에 포장마차 간판 완성했어. 어때? 딱이에요. 아니요, 이건 좀... 제 얼굴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에이, 뭐가. 레시피랑 사전 준비도 다 네가 해줬잖아.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선배는 스승님인 셈이고요. 올해는 아잠이랑 너랑 제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말 그대로 저희 가게 간판이 되셨네요. 부담돼. 이렇게 준비는 무사히 진행되어 드디어 축제 당일을 맞이했다. 수야 동아리에서 준비한 베이비 카스텔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식어도 맛있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맛있을 거예요. 역시 아잠이라니까. 당일에도 아잠이는 열심이었다. 호객행위도 당당하게 잘했고 차가워도 맛있다는 걸 포인트로 내세워 기다리길 꺼려하는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꼬마. 응? 왜 그래 꼬마야? 그거 뭐야? 이건 말이야 베이비 카스텔라라는 빵이야. 자, 한번 먹어봐. 고마워. 우와, 멋있다. 그치? 저쪽 포장마차엔 초코맛도 있고 생크림 들어간 것도 있어. 또 먹고 싶으면 엄마랑 같이 사러 와. 엄마! 모양이 잘 안 나온 걸 시식으로 나눠주며 한층 더 손님을 끌어모았다. 저기서 파는 빵 말이야.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솔직히 난 하던 대로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 동아리에서 축제 때 이렇게 활기가 도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봐. 나중에 아자미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러게. 다행이다. 유지리아 선배도 아자미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유리, 이제 교대하자. 아자미랑 둘이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좀 쉬다 와. 고마워. 역시 축제는 나도 즐겨야 재밌다니까. 자, 너도 먹어. 감사합니다. 유리 선배. 응? 저 학교 행사가 이렇게 즐거운 것 처음이에요. 옛날부터 돈에 관련된 일엔 물불 안 가리게 되는 이 성격 때문에 짠순이다, 돈의 노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치만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 의견이 안 맞다 싶으면 제가 좀 더 강경하게 나갔어요. 이번에도 회의 때도 또 실수했구나 했는데 선배만큼은 절 내치지 않고 같이 해주셔서
뭐라고 할까? 정말 감사했어요. 에이, 아니야. 나도 네가 열심히 해줘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지. 피차 1번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역시 선배는 대단하세요. 착하신데 겸손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저 같은 거랑 다르게 나무랄 데가 없는 분 같아요. 전혀 안 그래. 나도 단점 많다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축제를 더 즐겨야지. 그러네요. 왜 그러세요? 저기 우리 동아리 포장마차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너 번호 속였지? 아니거든. 내가 양보해줬잖아. 닥치고 앞으로 가라고. 뭐? 너 방금 뭐랬냐? 닥치고 가랬다 뭐? 왜 뭐? 싸움 났나 봐. 어떡하지? 제가 해결할게요. 선배는 어른들 좀 불러와 주세요. 아자미! 저기 손님들. 에? 저 이 포장마차 관계자인데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아, 그래. 이 자식이 자꾸 내 뒤로 가려고 한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네가 말했잖아.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맛있는 베이비 카스텔라라고. 그걸 듣자마자 이 자식이 내 뒤로 가는데 난 양보해준 거라니까. 거짓말 치네. 아니거든, 멍청아. 손님들 일단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식이나 돼서 그런 걸로 이렇게 싸우시면 뭐? 이 자식이 너 우리 무시하냐, 새끼야? 치, 그렇게 쫄 거면 처음부터 말 걸질 말든가. 아자미 괜찮아? 선배 뭐야, 너 저 간판에 있는 여자냐?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우린 그냥 맛있는 걸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방금 봤냐? 한 손으로 사과 쪼개려면 원력이 80kg은 돼야 되는데. 우리 디저트가 식는 걸 기다리기 전에 일단 너희 머리 먼저 좀 식히고 오는 건 어떨까? 아, 이만 가야겠다. 여자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 애초에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그치? 뭐야 너 괜찮은 녀석이었네. 너도. 선배 다친 데는 없어 아자미? 네. 선배야말로 손 괜찮으세요? 괜찮아. 꼬챙이에 살짝 찔린 것뿐이야. 대학교에 와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사실 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유도를 했었다. 그 덕에 내 완력은 여자 평균 완력의 몇 배나 셌고 여자 고릴라. 그런 말을 듣고 자란 탓에 나한테 힘이 세다는 건 엄청난 콤플렉스가 되어버렸다. 실수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잘 숨겼는데 역시 난... 선배 진짜 멋있어요. 착한데 요리도 잘하시고 힘도 세시다니. 근데 피가 나니까 일단 보건실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배? 이렇게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아자미 말대로 작년 수익의 몇 배나 되는 매출을 올린 우리 동아리는 가격대가 좀 있는 가게에서 뒤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한리필이라. 여기서 원가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아자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거나 성장한 건 아니지만 서로 간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져 전보다 훨씬 친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다. 내 이름은 츠츠지. 남편 그리고 아이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한 시민의 주택 정원에서 재배하고 있던 채소와 꽃이 도둑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CCTV 자료가 남아있어 현재 경찰은 범인을 특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행은 몇 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의 걸 훔쳐가다니 뻔뻔한 사람이네. 심지어 여러 번이면 죄책감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생각난다. 응? 뭔데?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응. 대학생 때 알바하던 가게에서 봤어. 그것은 내가 빵집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다. 크로와상 나왔습니다. 네. 치치지 씨, 사용한 집게도 가져와줘. 네. 유지리아 씨는 왜 저럴까? 아무리 직원이라도 그렇지. 우린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치만 저희는 신입이니까. 어머,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은 공경해야지. 안 그래? 내가 일했던 빵집은 마트 안에 있는 곳이어서 주말엔 제법 붐볐다. 그때 일하던 사람은 카츠라 사장님, 제빵 담당 쿠로키, 직원 유즈리아님, 나랑 비슷하게 들어온 파트타임 사원 아카네님, 그리고 알바생인 나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특히 직원인 유즈리아님은 정말 야무지시고 일도 잘하는 분이셨다. 그런데 파트타임 사원인 아카네님은 그런 유즈리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좀 예쁘다고 도도하게 굴긴. 그래봤자 마트 직원이면서. 아카네님이 저러시는 것만 빼면 여긴 참 알바하기 좋은 곳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어떤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샌드위치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종류랑 수량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자. 새우엔 아보카도랑 햄엔 양상추, 계란 이렇게 세 종류 10개씩 하고요. 돈가스 샌드도 30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나 많이? 계산은 선불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영수증은 주식회사 에트라로 발행해 주세요. 아, 회사에서 나오신 거였구나. 그 손님은 샌드위치 예약을 마치고 일주일 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가게를 떠나셨다. 수량이 되게 많네요. 가끔 이렇게 회사 행사용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 가지러 오시면 꼭 나 불러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유즈리아님, 샌드위치 포장 다 됐어요. 고마워. 거기 놔둬줘. 사장님, 기간 한정으로 나오는 빵 말인데요. 유즈리아님은 아침부터 바쁘시네. 어서 오세요. 손님이다. 샌드위치 가지러 오셨나? 샌드위치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잠시만요. 역시 맞구나. 치치지, 포장해 놓은 거 좀 가져와줘. 네, 여기 있음. 이상하네. 전에 그분이 아니야. 샌드위치를 찾으러 온 사람은 전에 본 정장 차림의 여성분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안경을 쓴 여성분이었다. 아, 맞다. 유즈리아님 불러야지. 저 유즈리아님 좀 불러올게요. 뭐하러 그 계집애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 그냥 드려. 그치만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봤지? 얼른 드려. 저기 잠시만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됐어. 성공이야. 뭐야, 어딜 보고 다니는. 손님, 잠시만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예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수증이 없으면 샌드위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영수증 보자.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찾으러 왔어요. 주식회사 에트라입니다. 어머머,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럼 전 이만. 잠시만요, 손님. 손님, 잠깐 안쪽에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여자분은 사장님 손에 끌려 스텝실로 가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당한 끝에 결국 사칭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주문했던 가게를 헷갈렸던 것뿐이야. 애초에 확인도 안 하고 준 가게치기 잘못한 거지. 그럼 혹시 어느 가게에서 주문하셨습니까? 제가 전화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에 너무 충격받아서 기억 안 나. 됐고, 나 집에 보내줘. 애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다고. 가게 측 과실이니까 난 피해자야. 피해자. 빨리 여기서 안내 보내주면 경찰한테 확 폭행당했다고 신고해버린다. 방금 그 말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나눈 대화는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제 경찰 부를 거니까 얌전히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 사칭범은 경찰에 잡혀갔다. 이 소식이 마트 내에 퍼지자 생각지도 못했던 여죄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라고? 보라색 머리 안경 쓴 여자? 그 인간 우리 가게에서도 똑같은 짓 했었어. 저희도요.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요. 마트 내에서 계속 같은 수법을 썼다는 점, 그리고 입구에 있던 특판품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 가져가려 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몰랐어? 그 사람 우리 가게에서도 자주 그랬어. 네? 정말요?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야. 그 샌드위치 주문 들어왔을 때도 계속 계산대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었거든. 그게 너무 수상해서 100%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랬구나. 그래서 유지리아님을 부르라고 하셨던 거였어. 그건 그렇고 아카네 씨. 아침에 제가 샌드위치 줄 때 꼭 저 부르라고 했었죠? 근데 왜 안 부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카네님은 완전히 기가 죽었고 몇 달 뒤엔 결국 그만둬 버렸다. 덧붙여 진짜 샌드위치 주문자분께는 사과와 함께 다시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했지만 괜찮아요. 포장돼 있어서 내용물은 문제 없으니까요. 라며 화내긴커녕 웃으시며 샌드위치를 양손에 들고 가게를 떠나셨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 게다가 그 손님 그 후에도 몇 번 더 주문하러 오셨다? 마음이 넓은 분이라 진짜 다행이었다니까. 정말 그랬겠네. 그나저나 그 사칭범 진짜 뻔뻔하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본인은 속으면 좋고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려고 했던 걸까? 근데 그 많은 샌드위치를 다 어떻게 할 생각이었대? 2, 3일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었잖아. 그게 남으면 이웃들한테 강매하려고 했다나 봐. 팔아넘겨서 용돈벌이 좀 하나 했는데. 와, 진짜 완전체다. 참고로 유주리아님은 몇 년 전에 본사 직원으로 스카우트 당해서 지금은 그 가게에 안 계신다. 하지만 아직도 경조사 소식이나 연하장 같은 건 서로 주고받고 있다. 남편분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셨지. 역시 유주리아님이시라니까. 그때 잡혀간 여성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이긴 하지만 근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속보입니다. 조금 전 한 시민의 주택 정원에서 채소와 꽃을 훔쳐간 혐의로 자칭 무직인 히이라기 용의자 65세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꽃과 채소를 지인에게 강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도둑 아저씨다. 와, 아무튼 저런 사람들은 법이 엄하게 다스려주면 좋겠네. 그러게 말이야.